근데 오늘 폭탄 하나 더 드셨어요. 네. 정세균 후보하고 7월 5일까지 컷오프 단일화 하겠다. 컷오프 네. 전에. 컷오프 후도 아니고. 왜 그러셨어요? 그냥 제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그냥 그 뒤에 등수라도 그냥 뭐 붙어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도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지금은 민주당 경선이 너무 그 재미가 없습니다. 그 좀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기도 하고 또나 윤석열 최재형 그 원장이 출마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연성 구태타라고 봐요. 뭔가 이쪽이 근본적인 확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면에서 제가 이런 근본 도전을 하고 결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단일화가 좀 뜬금없어요. 뭐 명분도 접점이 뭐예요? 접점이 예를 들자면 뭐 최문순 지사가 뭐 강원도 단일화다 이럴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겠는데. 그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올해부터 만난 지 한 30년 됐고요. 그 다음에 경제라는 부분에서 우리 같은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어쨌든 6위 안에 현재로 봐서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 변동을 일으켜야 변동이 되지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 해가지고 변동이 생기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새로운 축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 우리가 어떤 순위의 변화가 오고 그것도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변화가 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캠프 내부에서 반대 안 하던가요? 아, 반대하죠.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설득 못했죠. 근데 뭐 그리고 이거는 그 저로 봐서는 사실 엄청난 모험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민주당 경선이 가서는 그 주목도 없이 가겠다. 그래서 근본적인 좀 전환을 한번 깨워야 되겠다.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저는 이 결단에 대해서 정말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생각 한번 해봐요. 예상대로만 가는 그 경선이 재미없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보면은 뭐 이제 그 언론에서는 이제 반 이재명 이렇게 나왔는데 그건 아니신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뭘 반대하는 걸로 해가지고 예. 기본적으로 안 되겠다. 제 목표는 목표예요. 그 이광재 대 이재명 이 50대에 아주 첨예한 경선이 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저는 좀 그 일자리나 성장을 강조하고 우리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기본소득을 강조하고 저 같은 경우 중산층이나 이 기업 같은 걸 강조한다면은 우리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또 전통적인 지지층이 강하고 이런 면에서 저는 상호 보완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야 우리가 각자 좀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새로운 플러스 알파를 가져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제 말씀드리면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돌풍 때문에 지금 정치권의 그 세대 교체 바람이 엄청나게 강하잖아요. 저는 이 민주당의 경선이 좀 흥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낙연 전 총리님이나 우리 정세균 전 총리님이 결단을 내려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은 많이 두 했습니다. 분이 나오지 마라. 아, 뭐 그건 뭐 꼭 그런 건 나오지 마라. 아니지만 그런 거 이야기 안 되는데요. 어떤 모습이든 뭐 좋은 지금 새로운 주자로 보이는 분들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힘을 좀 실어주는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이광재 의원께서 경선 그 컷오프 전에 이 날짜를 7월 5일로 잡은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많은 국민들이 이 납득이 될지에 대한 고민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단일화를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께서 이광재로 밀어주기로 혹시 약속한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그 단일화 과정은 어떻게 하실 건지 혹시 구상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그건 결국은 이제 경선이라는 절차를 피할 수 없을 거, 경쟁이라는 절차는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또 제가 이긴다고 보고, 근데 결국 세대 교체가 필요한데 선배님 그만하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사실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배 세대하고 저희하고 결국 이러한 일정한 경쟁을 통해서 흔쾌하게 신뢰 기반이 있어야 결국은 우리가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 선배님도 내가 이번에 마지막인데 후배 양보해줘. 참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호 신뢰를 갖고 있는 부분에서 제가 정세균 총리에 제가 만에 하나라도 제가 지더라도 제가 정말 발 벗고 나서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또한 그 정세균 총리로 봐서라도 아 내가 이 정도의 후배라면 내가 경선에서 지더라도 한번 밀어서 변화를 꾀해봐야 되겠구나. 좀 그런 좀 아름다운 결단이 있다 이렇게 좀 요거는 봐주십시오. 두 가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취합하고 있는데 경선 룰에 대해서 무슨 제안 같은 거 하신 적 있으십니까? 민주당 경선을요. 네. 저는 부산시장 선거가 좀 많은 함의점을 갖고 있던데요. 7명이 후보였는데 1대1로 토론을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현주인가요? 그분이 압도적 여론조사 1등 했다가 1대1로 끝나고 나면은 이제 결과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대0 이렇게 되니까 3대0 되고 나서 완전히 순위가 바뀌었거든요. 전 그런 방식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국회의원들을 일종의 뭐 민주주의 4.0이다, 더 미래다, 뭐 이런 데서 초청을 해가지고 한 1시간 반 정도 살 6명이 들어가가지고 1시간 동안 토론한다는 게 변별력이 너무 없잖아요. 그러면은 한 후보자를 놓고 국회의원 한 몇십 명 정도가 1시간 반이나 2시간 집중 토론을 해보면은 전 상당 부분 국정 운영의 능력이나 그러네. 이런 거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너무 이 정치를 좀 더 재밌으면서도 진지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진짜 아이디어 많으시네요. 지금 국민의힘도 대변인 뽑는데 여론의 주목도 엄청 높이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 분명히 국민의힘 대변인 경선이 우리 대통령 후보 경선보다 인기가 있어요. 물론 언론이 더 받아주는 측면도 있지만 아무튼 주목도 높이는 건 중요합니다. 직설적인 질문이요.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십니까? 그 하나는 그 저는 뉴딜 본부장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하는 길이기도 하고 다음번에 이 나라가 한번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면 반드시 뉴딜에 성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뉴딜 본부장으로서 이 길을 반드시 성공시키고 싶은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은 사람 사는 세상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왜 도대체 이게 정치는 선거할 때마다 선거를 하는데 나중에 후회를 할까라는 면에서 저는 국민의 삶의 질이 정치인이 성적표가 돼서 대통령부터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1년에 한 번씩 성적표를 한번 매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자리가 있느냐, 소득이 있느냐, 교육, 의료, 우리가 문화, 그리고 아이 돌봄과 어르신 돌봄 이래가지고 지표를 만들어서 그런 성적표를 내면 정치권이 뭐냐면 도태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냐. 손흥민 선수는 결국 우리가 골을 잘 넣어야 연봉이 올라가고 송가인 선수는 노래를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치인은 우리가 윤석열 같은 사람 어느 날 갑자기 뭐냐면 이렇게 대통령 후보로 떠올라서 국민이 실망하고 좌절하는 일이 이제 그만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죠. 저는 이광재 의원이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제가 다른 방식으로 압축을 시키면 이제 진보도 유능해야 된다.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있는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해석을 더 잘해 주시네요. 아니 제가 봤을 때 저번에 그 뭐 이따가 그런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삼성 여시제 이런 것들이 저는 그때 인터뷰할 때도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런 의도를 갖고 말을 하는지를. 근데 거기에 이제 제가 이따가 비판을 좀 해드릴게요.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닌 부분도 있거든요. 민주시민이 가져야 될 어떤 여러 가지 능력 중에. 근데 분명히 일관돼요. 그 메시지 하나는. 우리도 이제 유능해져야 된다. 투쟁으로만 가면 안 된다. 이 관점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오랜 배웠던 게 결국 실용 진보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보의 길을 확실히 가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영관 장관이 좀 진보적이면은 반기문 그 외교보좌관을 쓰고 이정호 실장이 정책실장으로 진보적이면은 김진표 부총리를 쓰고 그래서 항상 진보 보수를 양쪽에 두고 실용적 판단을 내야 나라가 앞으로 간다. 이런 거에 제가 노 대통령한테 오랫동안 훈련된.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말로만 대선 후보가 아니라 최소한 나는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같은 거를 이겨낼 만한 공약이 있다 없다. 있다. 이광재 의원님이 가장 잘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재정개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재정혁신, 관료. 그런 얘기 해주셔야지. 지금 이제 제가 인상을 많이 쓰고 있어서 당황하신 것 같은데요. 왜 말씀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제 전 재정개혁 말씀에 감사합니다. 이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기재부 때문에 못 하잖아요. 이 정말 기재부의 나라냐. 근데 이걸 한번 근본적인 재정개혁을 했는데 우리가 81년, 82년도 했던 40년 전의 걸 지금도 쓰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5년 동안 저출생 고령화 예산을 200조를 썼는데 지금 0.8명밖에 안 태어나거든요. 지금 농촌 예산은 20조를 쓰는데 농민들은 점점 연세 드신 분이 많아지고 농가 부채는 늘어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개혁을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재부의 나라가 아니고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돈을 쓸 수 있는 나라를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재정개혁과 정부개혁이죠.